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입니다. 대개 우리가 치료적 요인을 이점 또는 장점 이렇게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치료적 요인 이퀄 장점 또는 이점으로 시험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거는 절대 외우지 마시고 타이틀하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매칭을 잘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패턴이 사례 문제가 있고요. 사례를 주고 이것과 연관된 장점은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이틀을 맞추기 위해서 개념들을 박스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장점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편성, 그걸 찾든지 실존적 요인 이렇게 찾든지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딱 이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타이틀하고 아래에 있는 설명들을 잘 매칭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의 희망 심어주기입니다. 희망 심어주기는 이퀄 희망 고치입니다. 희망 고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 동그라미,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집단은 내담자에게 또는 집단원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이러한 희망은 그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희망의 동그라미. 희망 고치는 생각보다 찾기 쉽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집단에 참여했습니다. 이 집단원들의 도움으로 내가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면 희망 고치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별표 하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의 동의어는 문제의 일반화입니다. 자, 문제의 일반화가 보편성인데요. 무슨 말인지 얼추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집단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와 비슷한 문제, 유사한 문제 있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나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안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유사한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거든요. 유사한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많지?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네. 다른 분들도 갖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담자는 또는 집단원은 종종 자기만이 유독 끔찍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문제, 생각, 충동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집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한만 동그라미, 비슷한 갈등과 생활 경험 또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얻습니다. 위로의 동그라미,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 일반화. 문제 일반화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 일반화입니다.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우리는 한 배를 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보 전달, 동의어는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자, 정보 제공, 정보 전달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 다른 집단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가로 정보를 얻는다, 가로 닫고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금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원이 이렇게 해서 금연에 성공했던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정보를 얻었어요. 자, 내담자는 집단 상담자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강의의 동그라미, 강의를 들으면서 집단 상담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일종의 강의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나 다 정보를 전달받는 겁니다. 또한 집단 성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안이나 지도나 충고 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정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의 동의어는 이타성입니다. 자, 이타성은, 이타주의는 뭐겠어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 이타성,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금연에 대해서 내가 금연을 담배를 끊는 것에 대해서 극복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이점이 있지만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타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담배 때문에 힘들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말해줘요. 그게 바로 이타성이죠. 그러니까 화자, 이렇게 할게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입장이 달라요. 발신자 입장에서는 이타성이 발휘된 거고 수신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집단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 여기 가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죠. 도움을 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긍심이 고양됩니다. 집단원들은 위로, 지지, 제안 등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자리 밑줄, 도움을 준다는 게 이타성이고요. 타인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발견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자원봉사나 이런 거 하면 도움을 주는 활동이잖아요. 자긍심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활동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별표.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반복 발달입니다. 1차 집단의 대표적인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가족은 빠져도 돼요. 1차 집단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차 집단의 교정적 반복 발달인데 간단하게 1차 집단의 교정적 발달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에서의 문제를 집단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집단 소원들과 함께 역할극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것이 교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이죠. 자, 집단은 가족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는 부모 역할, 집단원들은 형제자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집단원은 부모, 형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상담자,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재연 동그라미요. 일종의 극이죠. 극. 역할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가족 갈등 탐색. 그 자리 밑줄이요. 그러니까 가족의 갈등을 집단으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연해 봅시다 하면서 성원들이 서로 그것을 끝내고 피드백을 주면 내가 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교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원들이나 집단 상담자로부터 1차 가족 구성원에게 가졌던 감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겠죠. 1차 가족 구성원과 가졌던 부정적 대인관계 패턴, 이거를 관계 왜곡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참고하세요. 부정적 대인관계 패턴과 감정을 해결, 동그라미, 다른 말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6번째, 사회와 기술의 발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와 기술 발달 이것과 8번에 있는 대인관계 학습,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립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회와 기술의 발달에서는 사회기술이 나올 것이고 대인관계 학습에서는 대인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림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와 기술의 발달입니다. 다른 집단원들과 사회적 관계, 그냥 관계 형성하면서 다양한 사회와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와 기술에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거기 사회와 기술의 발달 오른쪽에 사회기술 이렇게 쓰면 돼요. 사회기술은 대인관계도 들어가지만 의사소통이란 것도 있겠죠. 의사소통 등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단 경험을 통해서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성원으로부터 피드백이나 특정 사회 기술,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회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 기술, 동그라미, 사회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소통도 마찬가지, 공감도 사회 기술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나누는 게 공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회와 기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모방 행동입니다. 모방 행동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보는 겁니다. 자, 다른 집단원들과 집단 상담자를 모방하여, 모방의 동그라미, 자, 모방하여, 그래서 모방 행동입니다. 바람직한 생각, 행동, 감정을 습득합니다. 집단 상담자와 집단 송원은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데 그 다음 밑줄, 모방을 하려면, 모델링을 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자, 모델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모방을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모방 행동 들어갔습니다.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대인관계가 무려 2군데 나오죠. 대인관계 두 군데 동그라미 쳐요. 집단원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집단을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패턴을 습득하는 거. 이게 바로 뭐겠어요? 학습이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 학습이 됩니다. 내담자는 집단 송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 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집단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었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응집력입니다. 집단 응집력은 equal 소속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속력이라고도 합니다. 소속감과 결속력 이렇게 써주시는 센스 필요하고, 응집력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집단원들이 집단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모든 요인의 합을 응집력이라고 말합니다. 신뢰나 따뜻함이나 공감적 이해, 수용, 하나됨만 동그라미 쳐요. 하나됨이 결속이잖아요. 응집이에요. 의미하고 집단원에게 소속감의 동그라미,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집단 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과 친밀감, 존중감 등으로 표출되는 집단의 응집력은 치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응집이 됐을 때 되게 좋은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정화입니다. 정화는 환기, 벤틸레이션이라고 하고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거를 표출함으로써 좀 긴장이 완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신 분들은 이 벤틸레이션, 정화, 카타르시스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면에 억압된 여러 가지 감정 동그라미 치고요. 노출에 동그라미 치세요. 감정과 생각들을 집단 상담을 통해 노출하는 겁니다. 노출된 감정과 생각들이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 수용되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서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서적 변화가 뭐겠어요? 긍정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표출함으로써 좀 후련함을 느끼게 되고, 자, 이러한 감정이 좀 더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서적 변화가 되겠죠. 신뢰할 수 있고 존중받는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이걸 허용적 분위기라 했어요. 자, 성원들은 억눌리고 불편했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문제 해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감정 표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게 나오면 정화입니다. 자, 실존적 요인의 별표 하나입니다. 실존적 요인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실존적 요인은 거기 첫 번째 줄에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책임이 있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자, 해결 책임은 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실존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인생이 때로는 부당하고 공정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고통과 죽음은 피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 철학에 나오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의 어떤 유한성, 인간 존재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책임이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의 고통 피할 수 없어요. 죽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의 주체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읽게 우는 것입니다. 집단 성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집단 성원들의 행동은 독자적의 동그라미, 독자적, 자신만의
어떤 특징,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의 밑줄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존적 요인 아시겠죠? 실존적 요인은 이 박스 처리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이 정리 내용을 보면 희망고치에서부터 실존적 요인까지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희망고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것, 보편성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동변상련의 정신,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정보 습득, 어떤 정보의 전달인데 정보 전달 자체의 의미와 나눔 자체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타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요약 또는 교정적 발달이라 하는데요. 마치 한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집단에서 경험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가족 갈등을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관계 탐색, 미해결된 과제가 가족에 있었다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회화 기술의 개발은 성숙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사회 기술의 습득입니다. 솔직한 피드백, 진실된 피드백, 이것은 자신의 부적응적 사회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방 행동은 후기보다 초기에 더 중요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단 발달 단계에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 발달 초기 때 이 모방 행동이 일어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집단원들이나 집단 상담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필요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대인학습, 대인관계 학습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다른 집단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 이 관계가 바로 대인관계가 됩니다. 자, 축소된 사회, 지나치면 집단 압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은 8명이 있다. 8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사회라는 것은 2사람 이상이 모일 때 우리가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축소된 사회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너무 축소가 많이 되면은 이 집단원 수가 적다면 이거예요. 그럼 집단의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 응집력입니다. 다른 집단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신뢰나 원함이나 공감이나 수용에 의해서 좌우되고 개인 상담의 관계와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상담할 때 상담자와 자기가 좀 연결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집단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응집력이다 이겁니다. 감정의 정화입니다. 감정과 정서를 방출하는 것으로서 환기,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실존적 요인은 현실을 이해하고 직시하게 된다.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교정적 정서 체험, 지적 통찰, 정서적 요소, 체계적 현실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실존적 요인에 대해서 쭉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단 과정을 쭉 해오면서 거기 첫 번째가 지적인 통찰이잖아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깨닫는다.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통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환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환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체 현실 검증. 체계적 현실 검증. 앞에 제가 현실 검증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을 느끼는 거죠.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남 탓하고, 가족이 있으면 막 가족의 내가 문제의 원인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집단에서 내가 실존적 요인을 딱 깨우치는 순간 현실 검증이 되는 거죠. 현실 검증.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실 검증이라고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존적 요인을 다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인 통찰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정서적인 어떤 교정 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현실 검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집단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볼까요? 거기 별표 2개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 2개입니다. 얄롬의 치료 집단의 갈등에 대한 진술인데요. 자, 거기 갈등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갈등.
갈등의 동그라미 별표.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 기억하는 게 가로 넣기로 나왔어요. 가로. 그래서 현관펜 준비하시면 관계 왜곡의 현관펜 밑줄 치고요. 적개심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투사에 밑줄 쳐야 돼요. 요 세 가지의 순서대로 들어갈 게 뭐냐, 그거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1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그럼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잖아요. 1차 집단의 교정적 발달이라고 하는 거. 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1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개인에게 관계 왜곡의 원인을 제공하여 집단 상담자에 대한 태도와 집단에서의 역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집단에 가져오잖아요. 그러게 이제 이러한 가족에서의 경험에서 미리 좀 나갈게요. 가족에서의 경험에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집단원에 와서도 집단 상담자에 대한 태도라든지 집단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좀 설명해 드렸는데 1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이므로 관계 왜곡의 원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계 왜곡의 원인은 여기 집단에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요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내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구나. 이게 일종의 뭐죠? 투사잖아요. 그럼 밑에 세 번째 투사가 나와요. 세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이러한 감정의 일부는 집단원의 자기 경멸의 투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